서울 지하철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앞.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4시 반, 공기는 살얼음처럼 서늘했습니다. 길모퉁이 편의점 불빛만이 거리를 희미하게 밝혔고 그 맞은편엔 정성 김밥이라는 오래된 간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지은은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밥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솥뚜껑을 여는 순간 따뜻한 밥 냄새가 공기를 밀어냈죠. 이 시간에 따뜻한 밥 냄새 맡는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을지도 몰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밥주걱으로 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켰습니다. 김을 자르고 밥을 펴고 단무지를 얻는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이 향하자 지하철 계단 아래 신문지 위에 앉은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손끝이 까맣게 트여 있었죠. 머리칼은 엉켜 있었고 신문지 조각 몇 개를 덮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잠시 김을 싸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의 숨결이 허공에 흩어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사연에 앞서 당신 손끝에 구독 하나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살립니다. 오늘도 당신 마음에 불을 켜드릴게요. 지은은 속삭였습니다. 저분 어제도 있었는데. 그녀의 중얼거림에 주인 아줌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 씨, 또 그 사람 보지? 그 노숙자. 그런 사람 신경 쓰면 끝이 없어. 그냥 김밥이나 말아요. 네, 근데 너무 추워 보여서요. 추워 보여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세상엔 도와줘도 돌아오는 게 없는 사람이 더 많아. 그 말에 지은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남은 밥을 덜어 따뜻한 김밥 한 줄을 말았습니다. 그녀는 몰래 봉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거 그냥 따뜻할 때 드세요. 그 말에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미약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는 놀랍게도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돌아서려다 멈춰섰습니다. 그의 손이 김밥을 조심스레 쥐는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거든요. 그날 이후 지은은 매일 새벽마다 김밥 한 줄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 한마디 없었지만 며칠 뒤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단무지가 2줄이네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김이 찢어져서 급하게 말았어요. 찢어진 김밥이 더 맛있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 묘한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은도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김밥 한 줄을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은은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죠. 하루는 주인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 요즘 김밥이 좀 남네. 원가도 올라서 계산 맞추기 힘들어. 그럼 제 월급에서 조금 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또 그 노숙자 주는 거야?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내리깔며 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은은 TV 앞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썰렁했지만 김밥 싸던 손끝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 내일은 꼭 따뜻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다음 날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신문지 한 장과 찢어진 종이컵 하나만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두리번거리며 역 계단을 내려갔지만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데로 가신 걸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김밥을 놓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얀 눈만이 조용히 쌓여갔죠. 그녀는 그날 밤
김밥 한 줄을 싸며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내일은 꼭 오세요. 진짜 맛있게 싸둘게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날 새벽 역 입구에서 쓰러져 있던 남자가 구급차에 실려가던 순간 그의 손에 지은이 싸준 김밥 봉지가 아직 따뜻했다는 거리요. 눈발이 흩날리던 아침, 지은은 여느 때처럼 일찍 출근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김밥용 밥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그 추위를 겨우 밀어냈습니다. 오늘은 오시겠지.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입구엔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신문지 조각만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죠.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이 자꾸 찢어지고 밥이 뭉쳐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주인 아줌마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왜 그렇게 멍해요? 그분이 아직도 안 보이셔서요. 그만 좀 생각해요. 세상 일은 다 그런 거야. 정주면 나만 손해야.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단골 택시기사 아저씨가 헐레벌떡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지은 씨, 큰일 났어. 그 노숙자 아저씨 말이야. 지은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 새벽에 구급차가 데려갔다더라. 역 앞에서 쓰러졌대. 그녀의 손에서 비닐봉지가 떨어졌습니다. 김밥이 바닥으로 굴러가며 단무지가 드러났죠. 병원은 어디로요? 몰라. 이름도 없대. 신원 미상이라 어디로 옮겼는지 기록도 없다더라. 지은은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하철 입구엔 여전히 사람들만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선 아무 냄새도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죠. 그녀는 눈 내린 바닥을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김밥 아직 따뜻한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날 밤 그녀는 퇴근 후에도 밥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펴고 김을 자르고 단무지를 올렸습니다. 습관처럼 김밥을 싸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오시면 이거 드려야지. 진짜 맛있게 말았어요. 하지만 봉지를 닫는 순간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제 안 오시는 거지. 며칠 뒤 주인 아줌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 씨, 이번 달까지만 일해요. 우리 가게 문 닫을 거야. 지은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임대료도 밀렸어. 더는 못 버티겠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김밥 재료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가게엔 손님이 뜸해졌고 김밥 냄새마저 희미해졌습니다. 마지막 날, 지은은 문을 닫기 전 김밥 한 줄을 싸서 역 입구에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오신다면 이건 당신 거예요. 그녀는 봉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이는 저녁, 그 봉지 위로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덮였습니다. 그녀는 가게 안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진짜 안 오는 거구나. 그리고 조용히 가게에 불을 껐습니다. 유리문에 그녀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 그 뒤로 꺼져가는 불빛. 그녀는 마지막으로 문 앞에 남긴 봉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김밥 한 줄이 마치 사람처럼 외롭게 보였거든요. 그날 밤 지은은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저씨가 어디에 있든 따뜻한 밥 냄새 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게 문을 닫은 지 석 달. 지은은 여전히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김밥 재료를 준비하던 습관이 몸에 밴 탓이었죠. 하지만 이제 부엌엔 밥 냄새 대신 조용한 냉장고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야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은 여전히 김밥을 말던 모양으로 허공을 그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새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생활비는 빠듯했고 가게 주인 아줌마에게서 받지 못한 마지막 월급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김밥을 싸게 되면 그때는 꼭 아저씨도 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 하나로 하루를 버텼죠. 어느 날 구인 사이트에 사무실 청소직 모집이라는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위치는 시청 근처의 고층 빌딩, H그룹 본사. 에이, 이런 데서 내가 일할 수 있을까? 그녀는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새벽 첫 버스를 타고 그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로비 안은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그 사이로 걸레와 청소 도구를 든 지은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이질적이었죠. 여기 청소하러 왔어요. 보안 요원이 명찰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이 첫날이시죠? 청소구역은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특히 회장실 복도는 조심하세요. 회장실이요? 네. 여기 회장님 까다롭기로 유명해요. 눈 마주치면 인사부터 하셔야 합니다.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어떤 분일까? 그녀는 3층 복도를 청소하며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바로 아래로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지하철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 익숙한 자리, 매일 김밥을 두고 가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손끝이 멈췄습니다. 아저씨. 그녀는 잠시 걸레를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이제 노숙자도 김밥도 없었지만 눈을 감으면 여전히 그가 앉아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사무실 한켠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회장님 도착하십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지은도 급히 걸레를 내려놓고 벽 쪽으로 물러섰죠. 순간 검은색 수입차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은색 머리, 단정한 정장, 그리고 고요한 눈빛. 멀리서 봤는데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저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의 시선이 잠시 그녀 쪽으로 향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멈칫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빛, 그 표정, 그 고요한 목소리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설마 아니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은 분명했습니다. 하얀 김밥 봉지를 들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던 그 사람의 얼굴. 지은은 청소를 끝내고 나오는 길에 회장실 앞에 이름표를 힐끗 봤습니다. H그룹 회장 한성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어디선가 들었던 듯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사람 손맛이 느껴져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걸레가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은 출근할 때마다 1층 카페 옆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묘하게 조심스러웠고 가끔씩 그녀 쪽을 흘깃 바라보기도 했죠.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아저씨 맞을까?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실까? 하루는 회장 비서가 청소 중인 그녀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회장님이 잠깐 보자 하십니다. 저요? 네.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우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묻은 세제를 닦을 새도 없이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문이 열리자 넓은 방 안에 커다란 창이 있고
그 뒤로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뒤에 앉은 그는 조용히 서류를 덮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소부 지은 씨죠? 네, 맞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오시더군요. 성실하시네요. 그냥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라서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깊은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김밥집에서 일한 적 있으시죠? 그 순간 지은의 숨이 멎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그의 시선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매일 김밥 한 줄 주시던 분.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지은은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분명히 그날 역 앞에서 김밥을 받던 그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넥타이를 맨 재벌회장이 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김밥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감춰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꼭 다시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지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럼 그날 이후로 살아계셨던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쓰러졌을 때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때 병원 식판에 올라온 김밥 냄새를 맡고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군요. 그게 마지막으로 받은 사람 냄새였으니까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사람, 그가 정말 그 노숙자였다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살린 건 그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죠. 이제 제 차례. 그날의 은혜를 제가 다시 갚을 시간이에요.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그날 새벽 눈 속에서 봤던 그 고요한 따뜻함과 똑같았습니다. 지은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온종일 청소하면서 들었던 그 말, 그날 김밥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럴 리가 없는데. 지은은 TV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손끝엔 아직도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 안에는 감사와 죄책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왜 그걸 이제야 말하셨을까?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지은은 로비 구석 청소도구함에 몰래 서류 봉투 하나가 꽂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은 씨에게 그 글씨는 단정했지만 묘하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핀 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초대장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H그룹 신사업 오픈 기념식 귀하를 정중히 초대합니다. 그리고 아래엔 작게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의 온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제게 인생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신 분, 당신이 오셔야 이 자리가 완성됩니다. 한성재. 지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쥔 채로 가슴이 두근거렸죠. 내가 왜 이런 초대를 받아야 하지? 그냥 청소부일 뿐인데. 그녀는 초대장을 주머니에 넣고 일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마음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닦아도 바닥에 먼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멍했습니다. 그날 저녁 청소가 끝난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말없이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초대장 받으셨죠? 지은은 당황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울리십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그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은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준 김밥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 그냥 그때 너무 추워 보여서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봐줬다는 걸 느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지갑에서 낡은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이거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이엔 정성 김밥 2,500원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그날 당신이 계산하고 남은 김밥, 그걸 주셨잖아요. 그게 제 마지막 한 끼였어요. 그 김밥 덕분에 병원에서 깨어났고 다시 제 회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 영수증을 바라봤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 한 장, 하지만 그 종이에는 두 사람의 인연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죠. 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지은 씨, 내일 행사에 꼭 와주세요. 그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나는 그냥 김밥집 알바였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나를 잊지 못한 걸까? 행사날 아침, 지은은 오래된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H그룹 신사옥은 유리로 둘러싸인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엔 수많은 기자와 하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구석에서 몰래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내가 왜 여기 온 거지? 그냥 돌아갈까? 그때 멀리서 한성재 회장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추자 그는 잠시 사람들을 둘러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건 한 사람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기업가도 투자자도 아닙니다. 그저 지하철 앞에서 매일 김밥 한 줄을 나눠준 한 여성입니다. 순간 지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죠.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도 따뜻할 때 드세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무대 아래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지은 씨,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초대장이 땀에 젖어 구겨지고 있었죠. 아니, 이건 꿈이야.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 설 수 없어. 하지만 누군가 그녀의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조명이 그녀를 비추고 그 순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 아래로 내려와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날 김밥을 먹던 노숙자 기억하시나요? 지은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해요. 그게 저였습니다. 그날 당신은 제게 다시 살 이유를 줬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 씨,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이 보여준 작은 선의 덕분입니다. 그 순간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진짜 계획의 시작이라는 걸. 그날 저녁 한성재 회장은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해요. 김밥집 자리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겁니다. 새로운 일이라면? 그건 내일 그 사람에게 직접 보여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로비가 평소와 달리 조용했고 직원들이 어딘가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 회장님이 깜짝 발표하신대요. 그 김밥집 알바생 때문이라던데?
직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지은은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또 나 때문이라니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녀는 괜히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한성재 회장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죠. 그는 차분한 얼굴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정성 김밥 재단입니다. 지은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죠. 모두가 그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이 재단은 저소득층 자영업자 그리고 거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싶은 분들을 지원할 겁니다. 저는 과거 한 김밥집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가게 이름이 정성 김밥이었죠. 그 이름 그대로 사람의 마음을 다시 살리는 공간을 만들 겁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그의 눈빛은 오직 한 사람, 지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함께 시작할 첫 번째 동료로 지은 씨를 초대합니다. 순간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전 청소부예요. 그런 자리엔 그가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제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다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의 말이 끝나자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지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조용히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 가게를 다시 불켤 시간이에요. 며칠 뒤 서울 지하철 교대역 5번 출구 앞 한때 폐업 안내문이 붙어있던 정성김밥 간판이 다시 켜졌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 새로 칠한 유리창이 반짝였고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곳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지은과 셔츠 소매를 거둔 한성재. 둘은 함께 밥을 펴고 김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회장님이 이런 거 하실 줄 몰랐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만두기로 했어요. 오늘부턴 사장님으로 불러주세요. 그럼 저도 알바 사장님이네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가게 문이 열리자 지하철에서 막 올라온 사람들, 택시기사, 학생들까지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새로 생긴 데예요? 아니요, 다시 돌아온 곳이에요. 지은은 첫 김밥을 말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 아니 회장님. 그날 그 김밥 진짜 별거 아니었는데.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젠 제가 다른 사람 인생을 바꿀 차례죠. 그때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전날 행사장에서 그녀에게 악수를 청했던 한 기자였습니다. 지은 씨, 인터뷰 한 번만 해도 될까요?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김밥이나 말 줄 알아요. 그 사람 덕분에 용기를 배웠을 뿐이에요. 기자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마디만요. 이 일을 통해 얻은 게 있다면 뭔가요? 지은은 손을 멈추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요,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 말에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정성이죠.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며 두 사람은 유리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에는 네온 사인이 반짝였고 그 불빛 아래 작은 종이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밥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이름 없는 손님. 지은은 그 메모를 읽고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네요.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한성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날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손이 조용히 맞닿았습니다. 가게 불빛이 천천히 꺼지고 밖에는 하얀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작게 빛나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성 김밥 사람의 마음을 담다. 정성 김밥이 다시 문을 연 지 2달이 지나자 그 작은 가게는 매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침이면 출근길 직장인들이, 점심이면 인근 학교 학생들이, 저녁엔 늦게 퇴근하는 노동자들이 들러 김밥 한 줄을 사갔습니다. 그리고 그 김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이 집 김밥은 그냥 밥이 아니라 마음 같아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안에서 밥을 짓는 2사람, 지은과 한성재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그날도 새벽 5시, 지은은 불을 켜고 밥솥을 열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쌀 냄새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한성재는 조용히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메뉴부터 할까요? 단무지부터 썰어요. 손 조심하시고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회장님이 이런 일 하시는 거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이제 회장은 그만뒀습니다. 그냥 밥 짓는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지은은 밥을 고르게 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라 본래로 돌아온 겁니다. 사람은요, 결국 누가 자신에게 따뜻했는지를 절대 잊지 않아요. 가게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점퍼 차림의 배달 기사였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김밥 하나만 싸주시면 안 될까요? 돈이 조금 모자라서요. 지은이 말하려는 순간 한성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드릴게요. 대신 내일 다른 분한테 김밥 한 줄 나눠주세요. 그 말에 배달 기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꼭 그렇게 할게요. 그가 나가고 나서 지은은 물었습니다. 그냥 김밥 한 줄인데 그렇게 나눠도 괜찮을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나한테 그랬잖아요. 버리긴 아깝잖아요. 근데 그게요,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말이었어요. 그 아까움이 나를 살렸거든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땐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덜 배고프길 바랐던 건데 그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며칠 뒤 TV 뉴스에서 정성 김밥 이야기가 보도됐습니다. 김밥 한 줄이 만든 기적, 하루 300개 팔아 전액 기부하는 부부 이야기. 기자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정말 수익의 전부를 기부하신다고요? 지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누군가에게 받은 걸 이제 저희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갚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가는 거죠. 뉴스가 나간 뒤 가게 앞에는 김밥을 사려는 사람들보다 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돈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으로 써주세요. 이거 저도 나누고 싶어요. 그날 저녁 계산대 위엔 현금 봉투가 가득 쌓였습니다. 지은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걸 어쩌죠? 이렇게 많아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는 증거죠. 사람들은 진심을 보면 반응하거든요. 며칠 후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익명. 그 안에는 손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역 앞에서 노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성 김밥 사장님처럼 누군가가 제게 따뜻한 말을 건네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작은 김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은은 편지를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성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진짜 부자예요. 그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이어진 거네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한 줄 김밥으로 시작한 일이 이제는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가게 문 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그 안에는 처음 보는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김밥을 사서 친구에게 나눠줬고 누군가는 포장을 2개씩 사서 이건 옆집에 줄 거예요 라고 말했죠. 지은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한 줄 김밥에서 시작됐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누군가에게 한 줄의 온기를 나누면 그게 다시 누군가의 하루를 데워주는 거죠. 그날 밤 둘은 가게 불을 끄고 유리창에 붙은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한 학생이 남긴 낙서였습니다. 이 김밥엔 희망이 들어있어요. 먹으면 이상하게 울컥해요. 지은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 글씨 중학생이 썼겠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저 말은 평생 기억될 겁니다. 바깥에는 부슬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우산을 들고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그가 말했습니다. 김밥 한 줄이 이렇게 큰 일을 만들 줄 알았나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지금 바로 그 세상 한가운데 계시네요. 그날 밤 지은은 창밖의 비를 바라보다가 작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그날 그가 처음 남긴 편지, 당신이 오셔야 이 자리가 완성됩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그 자리는 당신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거였네요. 창밖의 빗방울이 김밥집 간판을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정성 김밥 사람의 마음을 담다. 그 불빛은 멈추지 않고 거리 위로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속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김밥집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따뜻한 김밥 냄새가 퍼지던 그 안으로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지만 어딘가 지쳐있는 얼굴, 그리고 문득 올라간 입꼬리엔 냉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네요. 한성재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엔 김밥 재료가 묻어 있었고 그 순간 멈춘 채로 시간마저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은주, 그래요, 나예요. 당신이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랑 같이 내팽개치는 주. 지은은 갑작스러운 분위기에 숨을 삼켰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차가운 공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재 씨? 한때는 그룹 회장이던 사람이 김밥을 말고 있다고요? 그녀의 눈빛은 원망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죠. 내가 참아왔어요. 일 때문에 나랑 아이를 돌보지 못했다는 거 이해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버리며 사는 게 말이 돼요? 성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나는 일밖에 몰랐어.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믿었지. 지키는 거요? 당신은 가족을 지킨 게 아니라 가두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지도 않다고 해요.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잠시 침묵. 성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은주야, 어느 순간 내 삶이 너무 후회스럽더라.
그래서 다 내려놓고 노숙자가 돼봤어. 그 한마디에 은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만든 세상 밖으로 나가봤어. 지하철역, 다리 밑, 사람들의 차가운 눈길 속에서 살았지. 그때 알았어. 내가 돈으로 만든 건 집이었지. 집다운 곳은 아니었다는 걸. 은주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회장이던 사람이 김밥집 직원으로 김밥을 팔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매일 마음을 팔고 있어. 지은 씨 덕분에 알았어. 진심은 비싼 게 아니라 따뜻한 거라는 걸. 그 말에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둘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은주는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요. 당신답네요. 늘 말은 그렇게 멋있었죠. 근데 난 그 말 한마디에 매번 무너졌어요. 그녀는 손가방을 3개 움켜쥐었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 졸업했어요. 근데 졸업식장에 아버지는 없었죠. 당신 이름을 말하니까 아이가 그 사람은 이제 내 아버지 아니에요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성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손으로 가슴을 쓸었습니다. 은주야, 괜찮아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말아요. 그 말 수십 번 들었으니까. 은주는 고개를 돌려 문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턱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고맙네요. 뭐가? 이렇게라도 변한 당신을 보게 돼서요.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김밥집 문종이 흔들리며 딩동 소리를 냈습니다. 성재는 한참 동안 그 문만 바라봤습니다. 그 옆에서 지은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멀리 허공에 박혀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지. 사람은 누구나 2번의 인생을 산다더라. 하나는 살고 있는 동안, 또 하나는 후회하고 있는 동안. 지은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2번째 인생이네요. 그래.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그는 주방 쪽으로 돌아가 조용히 김밥 재료를 꺼냈습니다. 지은 씨, 오늘은 달걀말이를 좀 더 두껍게 말아볼까? 왜요? 그냥 인생이란 것도 한 번쯤 두껍게 감싸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은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말 꼭 방송에 써도 되겠네요. 성재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방송? 아니, 이건 인생이지. 며칠이 지나고 김밥집 앞에 익숙한 차가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가게 문을 열었죠. 아버지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재는 놀란 듯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엄마가 죄송하대요. 그날 너무 감정이 앞섰다고. 아니야. 그럴 만했지. 성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엄마가 틀린 말한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다 버리고 이런 데서. 버린 게 아니야. 그는 조용히 손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야 내가 사람을 배우는 중이야. 그 말에 아들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는 주방 한켠에 놓인 무료 도시락 상자를 바라봤죠. 이게 다 기부용이에요? 그래. 지은 씨가 아이디어 냈어. 일주일에 3번은 힘든 사람들한테 도시락을 나눠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이런 거 하면 좋을 텐데. 할 수 있을 거야. 사람은 누구나 2번째 인생이 있으니까. 그날 밤 아들은 가게 문을 나서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한테 김밥 하나 사갈게요. 그가 떠난 뒤 지은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조금 웃으셨네요. 그래, 그 녀석 눈빛이 달라졌어.
아마 회장님 닮은 거겠죠. 성재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나도 나쁜 습관은 버려야겠네. 어떤 습관이요? 혼자 있는 습관 말이야. 지은은 그 말에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내일은 둘이서 커피 마시러 가요. 그는 처음으로 소리내 웃었습니다. 좋지. 커피값은 내가 내고 김밥은 내가 싸고. 그 다음 주 김밥집 앞에 은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지은 씨, 이거 받으세요. 네. 지난번엔 너무 경솔했어요. 근데 남편이 왜 변했는지 이제 조금 알겠어요. 지은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옆에서 김밥만 말았을 뿐이에요. 그 김밥이 사람을 바꿨다잖아요. 그럼 대단한 거죠. 잠시 후 세 사람은 가게 안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한 사람의 미소. 지은 씨, 혹시 아이 보셨나요? 은주의 질문에 성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지. 눈빛이 나 닮았더라. 그건 안 좋은 의미 아닌가요? 이젠 좋아졌어. 가벼운 농담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분위기는 조금씩 녹아내렸죠. 이 가게 계속 하실 거예요? 응. 이제 이게 내 회사야. 돈 대신 마음이 오가는 회사지. 은주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가끔 도와줄게요. 정말? 그래야 나도 마음 배워야죠. 그날 이후 은주는 주말마다 김밥집으로 와서 봉사를 도왔습니다. 가게 앞엔 늘 사람들로 붐볐고 그 안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성 김밥 간판 위엔 벚꽃잎이 내려앉았고 가게 안은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정성 김밥 1000줄째 기부의 날. 테이블엔 한성재, 지은, 그리고 은주와 아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김밥 재료가 쌓여 있었고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회장님 가족이 김밥 말고 있는 모습 상상이나 했겠어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야. 누군가에게 준 마음이 이렇게 돌아오니까. 아들은 마지막 김밥을 말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이번에 회사 그만뒀어요. 뭐? 대기업보다 여기서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은주가 살짝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제 철들었네. 그날 저녁 가게 문 앞엔 정성재단 김밥 나눔의 날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아이들, 노인들, 이웃들이 하나 둘 줄을 섰죠. 그들 앞에 성재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김밥은 그냥 한 끼가 아닙니다. 이건 마음이에요.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따뜻한 온기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지은은 살짝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그의 옆에서 박수를 보탰죠. 밤이 되어 불을 끄며 성재는 가게 한쪽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세상 속에서 또 한 번은 마음이 깨어날 때.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오늘도 마음 잘 팔았지? 네, 오늘은 완판이네요. 그럼 내일도 장사해야겠네. 네, 내일도 마음 장사요. 가게 불빛이 꺼졌고 유리문 너머로 네 사람의 웃음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바람이 간판을 스치며 흔들렸습니다. 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이어질 뿐이다. 누군가에게 김밥 한 줄을 건네는 일.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하루를 버티게 하는 온기이자 사람의 마음을 잇는 달이죠. 한 줄의 김밥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졌습니다.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아오고 때로는 남겨지죠.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따뜻한 김밥 한 줄에 세상의 희망을 다시 믿고 있을 겁니다.